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FOMC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드러낼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요 안건이 다뤄질 텐데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됩니까? 아무래도 네 가지 주요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책 금리를 인하시킬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도표상의 금리 인상 횟수를 올해는 2회에서 1회 내지 제로로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시킬지 아니면 실업률을 0.1%포인트 정도 인상시킬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경우 정책 금리는 이미 중립 금리죠. 2.7% 범위의 하한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립금리의 레인지 하단을 2.5%로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보유자산 압축을 예상보다 일찍 종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물가 목표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 조기 금융 완화를 시사하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이전 부분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그 월가 쪽에서는 이런 비둘기파적인 서프라이즈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기싸움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8호 의장이 1월부터 통화정책 기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비둘기파적으로 바꿨는데 이게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FRB가 올해 갑자기 비둘기적인 색파로 돌아선 배경에는 아무래도 10월 이후에 세계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하락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의 반도체 수요를 보여주는 실리콘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하락 국면으로 들어선 상태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50선이 붕괴됐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그 글로벌 제조 경기를 이끄는 그 사이클의 대표 주자가 팡주로 대표되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항공이나 건설기계, 소재 관련 쪽도 중국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FRB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주가 하락 이유보다는 주가 하락에 따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FRB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이 돼버리면은 설비 투자가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주가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가 개인 소비 감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색채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다면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자세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을 올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궁금하고요. 금리 인상 재개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좋아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시장 금리라든지 실물 경제가 충분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췄을 때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초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차이나 쇼크로 인한 유가 하락,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 신용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처럼 악화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FRB 전 의장인 자넷 앨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 초에 점도표상의 연내 4회 금리 인상 계획을 중단시켰고요. 이후에 우선 그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ISM 지수가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던 2016년 12월이 돼서야 금리 인상을 재개했는데요. 이런 그 FRB의 그 전례를 비춰봤을 경우에 파월 연준 의장도 당분간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ISM 지수가 작년 말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충분한 시간을 둔 뒤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가 동의하지 않는 시점에 금리 인상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는 2분기부터 완만하게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도 이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골디락스 경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설비 투자가 다시 확대되고요. 반도체 사이클도 상승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 정도 되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2분기 이후에 완만하게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고 12월 정도면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로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 전해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미국 경제가 2분기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는 네 가지를 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가까우면서 신용 스프레드죠. 미국의 트리플 B 회사채 수익률과 10년물 국제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는 지표고요. 또 중국 경제에 연동된 구리나 니켈 시황이 최근 들어와서 바다가 치고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리콘 사이클도 바닥을 탈피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골디락스 경제죠. 저물가와 금융 완화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장기 금리가 낮게 묶이는 현상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미국의 명목 잠재 성장률이 현재 4% 정도인데요. 현재 장기 금리가 2.6%이기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 채권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차익이 1.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0.5% 전후까지 떨어지겠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75% 정도 상승된 추세인데요. 2분기부터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의 투자 심리나 신용 스프레드 그리고 최강 경기 중에서 ISM 제조 지수의 회복 강도에 따라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반도체나 장비주, IT나 경기 민감주를 갖고 계셨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 좀 호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바닥 탈출 시점이 보인다. 실리콘 사이클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 경기가 근데 지금 글로벌 둔화 위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단하고 예측하는 게 조금은 지금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려면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된 재정 자극 정책이라든지 금융 완화 정책도 나와야 되겠지만 미중 통상 협상도 진전이 돼야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리콘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요. 실리콘 사이클이라는 것은 확대 2년, 축소 2년의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반도체 특성상 신축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요가 악화된다면 단번에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최근에 일어났는데요. 현재 실리콘 사이클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하반기에 피크를 친 뒤 내리막에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쯤이면은 재고가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다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힘은 아무래도 차세대 통신 규격인 5G와 관련된 보급이 앞으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현재 대량의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든지 PC가 속속 선보이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최근 중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증강 현실과 관련된 신기술 분야들이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와 관련된 반도체 회복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3, 4월 사이에는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반등하는 신호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두 가지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뭐 전인대가 끝났고 양용이 끝났는데 내수 주도로 지금 성장 방식을 좀 변화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도 아무래도 뭐 중국하고 워낙에 밀접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뭐 중국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리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그 1인 세대죠. 독신자들 같은 경우에 숫자가 2억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미 경험했듯이 중국에도 뭐 결혼 연령이 지연이 되고요. 미혼율도 높아지고 이혼율 상승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 그리고 인구의 유동화로 인해서 1인당 세대 1세 한 세대 독신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세대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혼자 살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를 보는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이 이미 정착이 돼 가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과일이나 야채, 간식, 음료 같은 부분들의 소비가 이쪽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소득 증가에 따른 가전제품도 교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가구나 인테리어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용품의 소형화도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소형 전자레인지라든지 소형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이 각각 980%, 630%에 달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100g짜리 쌀이라든지 200ml짜리 소형 포도주 제품들도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정부가 3년에 걸쳐서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만 무려 110조 원에 달하는 소비 장려 정책을 쓰기 때문에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뜻하지 않는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독신자, 독거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에 우리가 한번 겪고 있는 것들이 중국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유망하고 어떤 종목이 좀 손에 꼽힐지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한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괜찮은 제품군이나 뭐 종목 보이십니까? 네, 최근 그 중국 시장을 분석해 보면은 180리터 이하의 아주 저소음의 소형 냉장고들이 엄청나게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소형 냉장고가 무려 33%나 매출이 증가됐습니다. 대부분 조그만 방에서 침실에 두고서 알코올성 음료라든지 과일, 얼굴 마스크팩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속옷 전용 그 벽걸이식 그 소형 세탁기라든지 이런 쪽의 작년 매출은 무려 30%나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캡슐형 커피 기계라든지 소형 록즙기 그리고 화장품 냉장고 그리고 음식품 그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체지방 체크 그 체중기라든지 마사지 케어 같은 기능성 소형 가전제품들이 아주 불편하게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요. 여기에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소형 스피커라든지 개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도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디자인이라든지 첨단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인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1선, 2선 도시의 중국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충분히 틈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는 즉석 조리용 식품도 인기라고 합니다. 혼자서 먹는 호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210% 증가를 했고요. 또 간편한 인스턴트 그 미니볼 같은 경우에도 60%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그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즉석밥 붐 그리고 불고기라든지 스파게티, 냉동 만두와 같은 한국의 기능의 이런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제품들이 중국의 중산층들,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에서 매출 증가율이 빠른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눈여겨보시면서 먼저 투자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관련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우리 시장에서의 전략들이나 업종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